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37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본뜨다 라는 의미의 방자가 되겠습니다. 본뜨다 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어떤 모양을 흉내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뜨다 라는 의미의 방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본뜨다 라는 의미의 이 방자가 되겠습니다. 본뜨다 라는 의미의 이 방자에 대한 단어들을 살펴보면 모방하다 라는 말이 대표적인 말로 쓰일 수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어떤 물건이라든지 또는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카피하다 또는 유사하게 만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본뜬다는 의미의 방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새로운 것을 만든다 라는 의미의 창자로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자르다 라는 의미의 삭자가 되겠습니다. 자르다 라는 의미의 삭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다 라는 의미의 삭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자르다 라는 의미의 삭자가 되겠습니다. 삭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삭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전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글자만으로 볼 때는 이 발이 머리카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 삭발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자르는 수준이 완전히 우리가 팍팍 밀어버리다 이런 표현을 하죠. 완전히 잘라내는, 그러니까 트리밍 하는 게 아니고 싹 제거하는 그런 것을 삭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불교에서 스님들이 출가를 하면서 머리카락 전체를 싹 다 잘라내죠. 그걸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삭제라고 하는 것은 지워 없애다 라는 뜻이고,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줄이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절삭이라고 하는 것은 잘라내는 것을 얘기하는데, 통상적으로 아무거나 자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속을 어떤 형태에 맞추기 위해서 잘라내는 것을 통상 절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첨삭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쓴 것에 대해서 이제 특히 교육적 차원에서 잘못된 것은 삭선하고, 또 부족한 것은 채워 넣어서 글쓰기에 대한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논문을 작성한다든지 고차원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고, 또 조금 입문 과정으로 볼 때는 맞춤법이라든지 또는 탈자, 오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교정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굴삭기라고 하면 우리가 포크레인이라는 말로 쓰는 건데요.
땅을 판다든지 또는 많은 짐을 모아서 차에 실어준다든지 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연삭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 연삭이라는 말을 절삭이라는 말과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절삭은 통상 금속을 잘라내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연삭은 특히 이제 강도가 높은 어떤 물체를, 그러니까 돌이라든지 또는 금속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표면을 맨질맨질하게 갈아내서 윤을 내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해서 잘라내다 라는 의미의 삭자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는 붙여넣다 라는 의미의 첨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양자를 살펴볼 것인데요. 이거는 겉으로 드러내는 모양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틀리기가 아주 쉬운 한자입니다. 이 밑에 있는 글자가 길다라는 의미의 영자입니다. 그러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게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해서 총 1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길영자를 쓴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모양새라는 의미로 양자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모양새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는 체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체면이 구겨졌다 이런 이제 조금 약간 비하적인 표현을 하는데 이런 말을 우리가 모양새가 빠진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모양새가 빠진다라는 말은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진행을 하거나 신청을 하거나 이럴 때에 필요로 하는 항목들을 특정한 폼에 맞춰서 기입할 수 있도록 특히 인쇄된 하나의 그 형태를 얘기하는데요. 또한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 사이에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관습처럼 굳어진 일종의 행동이나 말의 표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양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딕양식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아주 여러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각양각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각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되어가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양태라고 하는 것은 모양새와 특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상황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문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이라든지 어떤 기호 체계로 만들어진 하나의 무늬를 얘기하는 거고요. 외양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얘기합니다. 겨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규격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표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새라는 의미에 대한 상대 개념은 그것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목적이라는 의미의 취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9개씩의 현대 한국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단어 및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한자가 들어오면서 한글 단어가 어떻게 풍성해지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